초5 때부터 공부를 안 시켰더만. 이런 부모님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애가 안 했다, 애가 안 했다.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랬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했으면 애가 안 한 건가. 안 하게 허락해 줬잖아요. 그 어린이가 그 팠단 얘기 어디 있노? 5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제 알아서 할 건데요. 학원도 그냥 밀리고 가면은 잠자고. 그래서 그냥 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니는 과정이 문제라고. 그냥 하지 마라 했더니 그냥 진짜 안 하더라고요. 밤샘 게임하고 핸드폰도 숨겨보고 했지만 어느 방법을 해가지고 구몬을 시켰는데 그 구몬 탭을 어떻게 나가는 법을 알아가지고 그걸로 보고 앉아있고. 최근에 이제 조금 사춘기에 이제 호르몬이 내려오면서 이제서야 물어봤는데 그때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대요. 공부도 머리 안 들어오고 오로지 이제 게임만 계속하고. 학원도 다시 수학학원을 다닌 게 작년 한 가을 정도 돼가지고 보내달라. 그 전까지는 정말 안 간다 했어요. 그것도 동네 학원은 이제 싫고 자기를 모르는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힘들 거잖아요. 다니고 있어, 버스 타고. 그 한 시간을 위해서 매일. 결과는 잘 못 있어요. 이게 미련을 버리려고 하다가도 이게 자꾸 안 되는 게, 저도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이렇게 잘 따라와 주는데 저 아이는 왜 그럴까?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듣기 평가 또 이런 거 영어를 치잖아요. 그냥 만점을 받아오고 자꾸 내려놓을 수 없게 한 번씩 저를 자극시켜요, 애가. 그러면서 자꾸 이제 내가 조금만 남의 아이들 가르치듯이 이렇게 해주면 좀 괜찮아질까? 아니면 내 교수법이 잘못된 걸까? 진짜 별의 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못 놓겠더라고요. 그러면 실업계를 한번 가보자 이런 제안도 했거든요. 그런데 실업계는 정말 안 갈 거래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겠다 저것도 안 하겠다 어떻게 해야 돼? 컨설팅 같은 것도 막 받아도 보고 사무는 구해보기도 하고 했지만 저한테만 이렇게 피드백이 돌아오는 거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말을 해줘도 제 아이는 그냥 잔소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냥 깔려있더라고요. 맞아요. 엄마는 엄마다 이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시험을 쳐보면 국어가 그나마 60점대 70점대 뭐 빵점 뭐 과학 30점 수학 30점 40점 이랬으니까 정말 수행평가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제 손은 떠났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감정이 욱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 만나서 반가워. 성적표 좀 볼게요 먼저. 아유, 괜찮아 괜찮아. 공부 못하는 거 알고 왔어. 어우, 사회 학교 평균이 왜 이래 이거. 학교 평균이 30 뭐야 이거. 단체로 국영수만 공부하는 동네야 여기. 사회 학교 평균인데 31점 살면서 처음 봤다. 기술 과정도 35점. 애들이 공부를 안 하네 이 동네 애들이. 13점. 어우 멋있다. 괜찮아 괜찮아. 1학년 때 왜 놀았어요? 1학년 때 애매하게 있었는데 왜? 논 것도 아니고 논 것도 아니고. 공부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어. 그렇지. 이야기를 좀. 와, 2학년 때 영어 성적 많이 올랐네. 13점에서 40점으로 올랐네. 잘한 거야 잘한 거. 기죽지 마. 이런. 그 어른들이 잘못 세팅해 놓은 환경 속에서 하위권들이 죽어나간다고 해. 기와에서 터졌어. 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던 적이 없는데. 예. 떨어졌다고 하면 안 돼. 잘했던 애들이 확 떨어지면 떨어졌다 해야지. 이게 중간고사 때 국어가 학교 평균이 84점이야. 네. 거기에서 네가 78점이 나온 거고, 기임할 때 학교 평균 56점이거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중간을 너무 쉽게 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똥을 싼 상태야. 인간은 이따가 싼 똥을 잘 치워야 돼. 그러면 학교 평균을 나이스하게 맞춰주려고 하면 가장 나이스한 중학교 평균은 70점대 알겠지? 학교 평균 84점에서 70점대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학교 평균 50점대로 확 밀어버려야 되거든. 그럼 네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을 거야.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야 이거. 평균 이하가 평균 이하했다. 또 요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 도덕은 왜 공부 안 하냐? 아, 역사 이 동네 심각하네. 사회 역사 골고루 30점대 성적이 나오고 있고, 일단 국영수만 해도 된다라는 동네 분위기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국영수랑 기타 과목이 똑같이 반영되는 건 알고 있냐? 그래요? 도덕 A랑 수학 A가 똑같이 반영이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국영수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나. 고등학교 가는데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다 잘해요. 다 잘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수행평가 포함해가지고 60점을 넘길 수 있는지 너가 판단을 좀 해줘야 돼. 항상 어느 거든. 지금 중간고사를 쳤잖아. 지금 싼 똥을 이제 조금씩 더 치워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고, 보통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치는 과목은 중간이 30% 들어가고 기말이 30% 들어가고 수행이 40% 들어간다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이거 다 합쳐가지고 내가 60점 못 뚫을 것 같은 과목은 지금은 약간 가볍게 갈 필요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가 나올 거야. 이번 시험 채점 해봤어요? 아니요. 이 동네가 서술형이 많네. 서술형이 많으니까 뒤늦게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 치고 나가기가 좀 힘들 수 있는 동네고, 서술형이 근 70%가 된다. 영어는 70%다. 이걸 네가 어떻게 해? 이거를 가볍게 가, 가볍게. 내 서술형이 어렵진 않다. 자습서 정도 쓸 수 있으면 답을 낼 수 있는 과목인데 영어에 원체 지금 자신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좀 무게를 좀 줄이고. 수학 채점 했어요? 예. 수학도 서술형이 비중이 높네. 네 과목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렇네. 근데 수학은 객관식도 결국에는 문제 풀이야 답 나오는 거라서 100% 서술형 나와도 돼. 수학은 찍어서 맞추는 걸 막는다 이거지. 열심히 했네. 열심히 살고 있네. 1보다 작은 숫자에 1보다 큰 숫자를 빼면 양수야, 음수야? 다시. 자, 1보다 작은 숫자, A는 1보다 작은 숫자야. 네. B는 1보다 큰 숫자야. 네. 그러면 작은 숫자에 큰 숫자를 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지. 그래서 생각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기본적인 질문을 듣고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 근데 그런 문제가 없어. 자연스럽게 사고를 하면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놔야 된다면 별표 칠 게 아닌 쉬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네가 게임하거나 부모님한테 계기느라 공부 안 하는 세월이 좀 길다고 들었거든. 네. 그거 수습해야 돼. 이제 아까 말했지, 인간은 싼 똥을 잘 치우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사회다. 똥을 쌀 수는 있어. 초딩이 뭔 판단 능력이 있겠냐. 기분대로 살 수 있지. 친구들 다 게임하고. 공부는 당연히 하기 싫은 거야. 당연히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장채연 원장님도 공부를 재미있게 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좀 달려들었단 말이야. 재미의 영역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에서 재미의 요소를 찾으려고 하면 답 없다고. 특히 하위권들. 요 정도면 하위권이라 불러도 돼. 기준 삼는 거는 일단 대학을 서울에 갈 수 있는가. 그 기준에서는 하위권이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식을 써내려가거나 훈련해 온 것들이 나쁘지는 않고, 과학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수학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국어도 살리고, 영어 버리고. 버려라는 거는 아예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지금 거의 다 틀렸지. 네. 그럼 이게 100점 받아도 이 수습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영어 100점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 써야 돼. 지금 보니까 점수 올리려면 지금 많은 시간 써야 돼. 시험 준비로는 효과적이지 않아. 공부는 하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그 안에서 네가 소화할 수 있는 거를 챙겨. 학교 수업에서 잘 배워란 말이야.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어떤 기본기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문법 수업 해주신단 말이야. 학교에서 그것도 열심히 따라가고, 독해도 한번 해보고, 점수 집착만 안 하면 돼. 점수 집착해가지고 성적을 막 올려볼 거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 너 성적 표들을 보니까 지금 심각한 게 영어가 아니야. 국영수 말고 공부를 안 해. 과학, 역사, 사회도 공부해줘야 돼. 나중에 네가 수능을 칠 것 같으면 공부를 또 해줘야 되고, 국어 A랑 도덕 A는 동일한 A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많이 놓쳐버려. 왜 놓쳐지는지를 또 설명을 해줄게. 평상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평상시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직전에 하기에는 충분히 어려울걸. 시험 직전에 도덕 시험 범위를 다 볼 수 있을 만큼 학습 능력이 뛰어나진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진도 많이 안 나가. 기타 과목들 미리 좀 정리 좀 해라. 그날 배운 거. 어른들한테도 자주 하는 말인데, 일을 미루면 이따가 일이 없어지지 않아. 쌓여. 나중에 감당 못해서 큰 똥 쌓여야 돼. 괜히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 걸 밀어놨다가 나중에 그거 처리할 시간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이 망해. 수습 못해. 성적 나오고 끝이야. 저거 회복 못해. 그 다음 전략은 세울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나아질 수 있는가. 그럼 중간고사 조금 잘 친 과목이 있거든. 그거에 영어에 쓸 시간을 조금 몰아주고, 영어는 내년을 위해서 기본기만 좀 공부를 하는 거야. 시험 점수 욕심은 내지 말고
그리고 기말고사만 치는 기타 교과들의 힘을 조금 써줘야 돼요. 기말고사만 친다면 이게 비율이 역전이 된단 말이에요. 기말고사만 치는 과목은 보통 지필이 40%, 수행이 60% 들어가요. 그럼 네 점수 때 보니까 수행도 안 챙겼네. 지금이라도 챙기고 너가 가고 싶은 학교 가는데 무리가 안 생기게 조금 했으면 좋겠고, 네 가고 싶다면 네 성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인가? 못 가지 않을까요? 그걸 해봐. 그냥 뭐 1학기인데 뭘 못 가. 기타 교과를 잡으면 인문계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 수행평가 꼭 해야 되고 수행평가 비율이 커요. 그리고 이 동네는 저수령 비율이 너무 크니까 구체적으로 암기해줘야 돼. 내가 너를 데리고 있다면 학교 내신 영어는 조금 접을 거고 고등 영어를 위해서 준비를 좀 시킬 거야. 이미 내신 영어는 망한 것 같거든. 수습이라도 해야 되니까 너가 과거에 초등학교 때부터 외워놓은 단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어들도 없으면 메리가 결혼하다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 단어를 어떻게 쉽게 외우겠냐. 그럼 네가 이거 영어 단어를 외웠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거고, 근데 더 어렵게 가야 돼. 더 어렵게 고등 베이식으로 가면 엉클 이런 거 안 나와 그 책에는. 그러면 네가 독해할 책의 대부분 단어를 모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독해 자체가 불가능할 거야. 그것 때문에 이거를 한 바퀴는 돌리고 고등 영단어를 가야겠네.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단어도 지금 동그라미 좀 해놨거든. 억지로 외워줘야 돼. 외우고 이거 반복하지 마. 이거 중등 베이직으로 반복하지 말고 고등으로 바로 점프해야 돼. 지금 시간 없어요. 아마 너 고1 영어도 포기해야 될 거다. 고1 내신 장난 아니야. 못 버틴다. 그래도 수능까지 목표 잡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내신 시험 범위 너 다 못 볼 예정이야. 내년에 심각해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재앙을 만나야 돼. 나는 학교 내신 영어 못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을 때 차근차근 나의 최약점 과목으로 인식하면서 그 다음을 도모를 해야 돼. 고1 수준으로 너의 어떤 독해력 정도, 어휘력 정도를 끌어올려 놔야 돼. 문법까지 다 잡을 생각하지 말고 기초 영문법을 다듬는 교재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일단은 이 수준에서는 그것까지 접근을 하면 되게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어휘와 독해 위주로 가야 되는데 아마 어휘, 독해도 기본 구조가 뒤틀려가지고 잘 못할 거야. 그러면 너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 정도만 하면 돼. 두 가지. 첫 번째 형식은 공부해야 되고 1형식부터 5형식은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 딴 거 하지 말고 준동사라면 뭔 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 말을 네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돼. 딴 거는 다 집어쳐. 준동사, 투부정사, 또 뭐 있을까? 동명사. 그거 알지? 네. 딱 그 정도 한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딱 요 정도 느낌만 살려가지고 그 형식 안에서 냅다 네 마음대로 독해하는 어떤 연습들을 해줘야 돼. 하위권들 끌어올릴 때 그게 다야. 그 다음에 그거 괜찮겠다.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 그냥 그냥 가. 가고 싶으면 가면 돼. 쫄지 말고 그냥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수습하면 돼. 말했잖아. 인생은 똥 싸고 수습하는 게임이다. 안 되면 그때 생각해.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가 시간 아까워. 안 될까봐 도전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이상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고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과서 치면 출판서 쫙 나오거든.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공부해라. 지금부터 준비해라. 자습서 팔거든. 하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안 가도 상관없지. 뭐 떨어지면 그것도 영어 실력이라도 올렸으니까 이거 사서 그 안에 있는 지문 같은 거를 좀 독해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형식과 준동사만 일단 파악을 돼 있으면 일단 모르는 단어를 형광펜을 다 쳐. 겸손하게. 그 다음에 사전 다 찾아. 여기 본문 밑에 영어 단어 뜻 쓰지 마. 노트에 지문을 옮겨 쓴 다음에 해도 될 것 같고, 교과서 자습서를 좀 깔끔하게 내비두면서 계속 참고용 자료로 쓰는 거죠. 영어를 본문 한 줄 쭉 쓰고 밑에 좀 비워놔. 한 두세 칸 비워놓고 일단 영어 단어는 따로 정리를 하는 거지. 걔 보면서 독해를 하면 초심자들이 따라오기 좋아. 말이 되게 독해를 하면 돼. 말이 되게. 그다지 영어의 형식에 얽매이진 말고 네 나름대로 말 되게 연결해봐.
최대한 좀 끊어가지고, 그럼 여기 완성된 한글 문장이 여기 있어요. 완성되고 깔끔한 문장이 있는데 이런 거 쓰지 말고 내 식으로 문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 한 2과 정도는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중간고사 대비하기에 썩 괜찮을 거야. 근데 저거만 나오진 않아서 또 문제 발생할 거거든. 영어 아이들 내신 지도하다 보면 교과서도 나오고 모의고사도 반영되고 부교재라고 학교에서 문제집을 또 해.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양이 상당하다고. 그거를 다 해내려고 하지 말고, 고등학교면 훨씬 더 나이스해. 상대평가란 말이야. 하위권들한테 나는 천국이라고 보는데 사람들 왜 부담스러워 하는지 모르겠어요. 30점만 받아도 가치 있어. 너희들은 50점 밑에 60점 밑에가 그다지 못 써먹는단 말이야. 다이야 다. 다인데 고등학교는 그런 게 아니야. 1, 2, 3, 4,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5등급보다는 4등급이 낫잖아. 포기 안 하고 가다 보면 내가 약한 과목들 살릴 수 있어. 약한 과목 살려가지고 결국에는 수능 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히 영어 공부 배울 수 있어. 그래서 학교 수업 겨우겨우 따라가. 중학교도 마찬가지야. 내신 점수 욕심내지 말고 학교 수업 따라가는데 많은 시간 써. 학교 선생님이 오늘 설명해 주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면 일단 그거부터 외워봐. 이 표현 외우는 게 뭐 어렵냐. 표현들을 외워주고 문제에서 내가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해주고, 그리고 문제 풀고 나면 채점해가지고 틀린 부분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공부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마요. 지금 수습해야지. 인문계 가고 싶다면, 가려고 하면 다른 기타 과목, 기말만 치는 과목이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그리고 국어랑 수학을 나름 쳤으니까, 과학도 나름 쳤으니까 저거를 버리지 말고, 영어는 수습 안 될 거니까 살포시 공부하는 느낌으로만 살려주고, 너희 학교 대비 이거 일반 문제집으로 안 되겠다, 서술형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걸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해. 다 주관식으로 써. 다. 오지선다형 문제 특히 주관식으로 쓸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주관식으로 써봐. 다 서술형 문제 몇 개 너무 없잖아. 빈칸에 들어갈 고르지 말고 전부 다 주관식으로 써. 그러면 뭐 이런 문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하지 말고 연소시킨 후 질량을 측정하겠다, 이 현상을 설명하라 라고 하면 네가 쓸 수가 있는 문제들이 생기겠지. 써보고 해설서랑 항상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걔도 옮겨 쓰고 걔도 외워버려.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문제집은 많은데 풀지를 않았네. 네. 다음에 풀기 싫으면 이따 이가 답지 다 뺏겨. 다 뺏겨 그냥 술술 읽어 그냥. 아, 요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네. 딱 그 느낌 정도 살려주고,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일상 대화되고 학습 능력에 장애 없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노력하는 능력은 그거도 요새 노력도 유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도 못하게 나쁜 사람들이 막 그러면 안 돼. 노력도 유전이라는데 공부 시켜보니까 다 노력은 하더라고. 노력 안 타고난 사람 없어요. 그 정도는 좀 다른데 네가 훈련이 지금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 거다를 알고 들어가야 돼. 공부를 버티는 거야. 수능 때까지 시간 많아. 수능 영어 할 수 있게 되면 되지. 결국에는 해져. 내가 정말 영어 아예 극혐하는 형아들 많이 관리해봤어요. 아까 그 방식으로 다 해결돼. 뭔가 체계적으로 남들 하듯이 정말 잘하려고 하면 시작을 못해요. 이것도 결국에는 말과 글이잖아. 말만 되면 되지 뭐. 문법 이런 거 그냥 다 틀려. 그냥 말이 되게 연결할 때 문법이 도움이 될 때는 있어요. 그럼 자습서에 설명이 이쁘게 잘 적혀있단 말이야. 걔를 그냥 착하게 받아들여. 얘를 관계대명사라 하구나, 그런갑다 해. 그런갑다. 영어에 갇히지 마. 그냥 영어 개 못하니까. 글쓴이가 뭔가 전달하고 싶은 거야. 영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뭔 말 하는지를 네가 파헤쳐. 그냥 다 바꿔도 돼. 주어 동사만 바꾸지 마. 관계 대명사가 뭔지 모르는데 하지 말고 오늘만 버티면 하루살이처럼 아 이게 관계 대명사구나 그거로 끝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래. 투부정사 모르는데 하면서 저항하지 말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란다, 그 느낌으로 가볍게 가다 보면 3년이면 수습돼요. 3년도 길게 잡은 거야. 보통은 한 2년 안에 싼동 다 치워. 어휘는 근데 공부해야 된다. 어휘만 알아도 아까 그게 말 된다고. 영어 수업이 안 되는데 지금 그럼 예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미리 좀 독해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기출문제집 요 사놓은 거 갖고 요 갖고 해. 이거 2단원까지 시험 치셨을 거 아니냐. 와 깨끗하다. 동생 물려줄 거야? 아니요. 3단원 단어부터 외워가. 앞에 거부터 외울 생각을 하니까
더 답 없다. 그거는 이때가 네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타임머신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못 메운다는 소리야. 처음부터 메우지 말고 그냥 이번 단어가만 해. 이번 단어가 되게 어렵게 생겼잖아. 어렵고 복잡하게 외우고 이거 다 외우려니까 정신이 나가지. 딱 5개만 외워. 5개. 5개 정도만 외우고 외워졌는 거 테스트 해보고 이거 다 외운 거 같으면 그 다음 5개 외우고.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 치기 전에만 하면 되지. 뭐 부담 갖지 말고 다른 과목 수습으로 가야 된다고. 영어에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꽁꽁 숨겨놓으니까 초심자들이 시작을 못 하잖아. 네. 제일 크게 대답했는데 그러니까 시작을 못 한다고. 시작하면 된다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러프하게 가는 거야 원래. 네가 뭐 요리 시작할 때 처음에 파인다이닝부터 하겠냐. 라면부터 끓여갖고 대충 먹고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거만 하는 거야 인간은. 자 오늘 2가지 교훈이다. 인간은 지가 싼 똥 치우는 동물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2개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뭐 지금 준비 시작해. 뭐 내신 준비하는 거야 알겠지? 뭐 입학 준비하지 말고 뭐 갔다고 생각하고 내신을 지금 준비하면 고1 영어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러다 다른 학교 가면 뭐 어쩔 수 없지. 그 학교는 영어 안 하는 거야. 한다. 네. 특성화고 가도 영어 해야 돼. 어딜 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남들 다 하는 거 포기하는 습관 좋지 않다.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항상 그런 식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쏟아붓고 거기서 안 되면 실패를 내야지. 시작을 안 하면.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 공부를 안 하고 게임에 들어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춘기 남학생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거거든. 학교에서 너 약간 특별한 존재야? 축구 잘해? 게임 잘해? 싸움 잘해? 아니요. 노래 잘해? 아니요. 잘생겼어? 아니요. 잘생겼어. 빨리 나오면 안 돼. 스스로 잘생겼다 생각해야지. 청소년기는 약간 잘나야 돼. 근데 내가 특별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게임은 있다가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요. 프로게이머 수준까지 말고 다른 거에 비해서 쉽게 잘할 수 있어요. 친구들만큼 다 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빠져든다고. 내가 키우는 제자들은 게임을 다 끈게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쉽고 재밌어. 근데 너희들은 어렵고 재미없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쉽고 재밌는 거를 시작하면 안 돼. 게임 많이 해요? 이제 좀 줄였어. 줄이지 말고 끊어야 돼. 이거는 끊어야 되는 메타야. 왜냐하면 네가 수습하려면 공부를 잘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게임 자체를 끊는 게 중요하고, 여학생들한테는 아이돌 오빠 끊어라고 해.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야 돼. 왜냐하면 재미없고 못하는 걸 해야 돼 너희들 지금.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집중하고 어렵게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쫙 한다. 우리 뇌는 있다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내가 집중하고 재밌어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루 종일 공부했던 거 다 날려먹는 거야. 차라리 자는 게 나아. 즐기고 싶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아. 아침에 웹툰이나 뭐 유튜브 좀 즐기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씻고 자는 게 나아. 그럼 우리의 뇌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 시간이 너무 없어. 네가 매우 잘하고 싶다면 시간이 없고, 적당히 하고 싶으면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적당히 보통 사람 수준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너의 공부와 생활은 아무 문제 없다. 모나지 않았고 탈선하지 않고 있고 성실하게 학교를 가잖아. 미인정 지각 이런 것도 없지. 네. 학교 생활을 평범하게 하고 있어요. 너는 빛나지 않을 뿐이고 되게 평범하고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야. 왜냐면 너가 뭔가 빛나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겠지, 너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 그리고 그거 얻고 싶으면 조금 더 힘들게 살아야 돼. 되게 힘든 거야. 빡세게 사는 건 힘든 거야. 공부 잘하는 거 힘든 거야. 일 잘하는 거 힘든 거야. 보통 사람처럼 해서 얻으려고 하면 안 돼. 그거 도둑질이야. 최상위권들 쉽게 살지 않아. 타고난 머리로 대충 살지 않는다고. 그런 아이들이 있긴 한데 극소수야. 대부분의 최상위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고통스럽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공부해도 되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안 똑똑해서 그래. 잘하고 싶은데 뛰어난 애들이랑 자기를 견주어 봤을 때 내 친구는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걔만큼 해서는 답이 없다고. 남들만큼 하니까 못하거든. 나도 1등 해보고 싶고 한데 할 만큼 하니까 그냥 평범 그 자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빡세게 살아봐. 그러면 니만큼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 쟤도 열심히 한 애가 보인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는 세 글자로 상위권이라고 불러. 상위권.
근데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모른다. 그 상위권 애들이 타고난 줄 안다고. 그 상위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해. 애들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불쌍하게 봐. 엄마가 너 불쌍하게 보냐? 안 하던 공부를 하면 착각을 하게 돼요. 그 전에 너무 안 했던 거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전에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학생은 좀 나아. 중학생은 상대평가가 아니라서 좀 나아. 누군가와 경쟁하는 구도는 아니거든. 성취도가 중요한 것이, 내 개인적 성취도. 내가 이번 시험 범위를 잘 해냈나 해내지 않았나가 제일 중요해, 중학생은. 그래서 시간보다는 그 내용 위주로 내가 완성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 완성의 기준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잡지 말고 오늘 수업, 오늘 학교에서 배웠던 거 내가 다 소화하고 있나? 다 암기가 됐나? 이해가 됐나? 인강도 듣고 있다고 하니까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들은 거 위주로 인강 수업을 들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나를 위해 여러 번 설명 안 해준단 말이에요. 같은 부분, 이해가 막힌 부분을 계속 돌려가지고 봐주고, 아 이제 알 것 같으면 그때부터 외워줘야 돼. 왜? 서술형이 너무 많아. 객관식이 많은 지역에서는 객관식이 안 되고 있어요. 해운대는 한 70%, 60%. 근데 서울은 객관식만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왜? 그리고 국제중이나 뭐 다른 중학교는 서술형이 100%인 학교도 있어. 학교마다 다 달라. 근데 일반적으로 해운대 지역에서는 60% 정도가 객관식이거든. 그런 시험은 암기가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아도 객관식 문제 맞출 수 있어. 이해를 깊게 하면 맞춘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 푸는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 돼. 그런 동네는 즉각적으로 다 딱딱딱딱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나머지 40점 서술형을 도전한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시작부터 서술형이니까 어떻게 보면 암기 싸움일 수 있다. 이해 싸움이 아니라 정확하게 서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점을 안 먹어야 돼. 이런 동네는 제대로 서술하고 감점 안 먹고 조금밖에 없는 객관식 문제 실수 없이 처리하고, 오히려 객관식 문제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렵지 않거든. 내가 보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에서 변별을 내려고 하니까 서술형을 많이 낼 수밖에 없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단을 딱 주고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를 골라라, 그런 문제가 나와. 밑줄도 안 쳐줘. 사교육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동네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오히려 성실하면 잘 할 수 있겠네.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암기한 거를 쏟아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술형이 많다고 부담 갖지 말고 오히려 쉬운 수준으로 변별이 잘 되겠네, 내가 열심히 하면 상위권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하면 되고. 수학학원은 일주일에 한 번 가? 일주일에 5번. 5번 다 가? 아유, 이동이 빡세겠다. 수학학원에서 이해하는 데는 어렵진 않아요? 아니 안 어려워. 그러면 이동 중에 시간 아까우니까 네가 암기 노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영어. 영어만 하면 안 돼. 영어는 살포시 약간 버려주는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다른 과목 오늘 수업 들은 거 정리해가지고 학원 가기 전에 학교 수업 정리를 해. 그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네. 자지 말고. 네. 뭐 신생아냐? 중학생은 그렇게 낮잠 안 자도 돼. 오늘 학교 수업 들은 거를 수첩에 정리를 해서 이동 중에 볼 수 있게 준비해. 이동할 때 그거를 좀 외워줘. 귀에 꽂고 막 유튜브 보고 막 게임하면서 가지 말고 1시간 동안 보통 그런 식으로 버릴 것 같아요. 공부를 할 것 같진 않거든.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 2시간이면 가는데 1시간이면 오는 데까지 하면 2시간이잖아. 그 2시간 공부를 버리신 말고 인강 들었던 것도 좋고 학교 수업도 좋고 그냥 암기기 반에 서술형이 너무 많으니까 서술형 느낌으로 딱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면 많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시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가 일반고 가고 싶으니까 뒤늦게 공부 시작한 거 늦었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요. 다른 애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야 돼. 달려들면서 100점은 아니더라도 공부 안 했을 때보다만 나아지면 된다. 그거를 잘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노력하고 있어도 부모님들은 점수에만 집중할 수도 있거든. 신경 안 쓰는 연습해야 돼. 내가 하위권들 상담하다 보면 되게 불편한 게 우리 아이가 노력을 시작했으면 점수가 나올 거라고 부모님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야. 되게 불편해. 노력한다고 점수가 안 나와요. 바로 결과로 안 이어져요. 그게 좀 오래 누적돼야 돼. 모르는 게 엄청 많을 거야. 근데 그거 다 찾아야 된다고. 8점, 10점 받던 시험이 이제 40점 이렇게 받아. 와가 아니야. 그냥 이야. 8점도 2등급이고 40점도 2등급이야. 근데 거기서 점수에 집중하면 노답이야.
부모님들 실망하는 티 내던데 8점보단 40점이 낫지 않냐? 맞죠? 나은데 그 노력을 인정 못 하시더라고. 너희들이 상처가 커. 40점 받자고 학원 보내주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8점 받는 친구를 40점 만들어놨는데 욕을 들어야 돼. 왜? 40점도 못하는 건 맞으니까. 5배 올려줘.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네가 적당히 노력해서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실 거야. 그거를 견뎌내야 돼.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부모와 떨어지는 연습해야 돼.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타격 안 받는 연습해야 돼. 네가 만약에 30점 받던 과목 70점 받아서 집에 들고 오지. 너는 기쁘게 왔는데 실망한 티를 느끼면 기분이 상해. 그거를 무시하는 연습해야 돼. 실망할 수 있잖아. 공부 안 하던 내 아들이 공부했을 때 기대할 수 있잖아. 맞죠? 기대만큼 안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무시하면 돼. 그래. 엄마 아빠를 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아 저분은 실망하셨구나. 거기서 끝나면 돼. 막 초딩처럼 난리치지 말고 네 인생이야 네 인생. 사춘기 초입에서 갈등이 공부 안 하는 선택으로 이어졌단 말이야. 부모님이 네가 노력하지 않는 거 학원생활 열심히 안 하는 거에 뭔가 실망을 하고 티를 내니까 너는 거기서 반항하는 식으로 공부를 놓아버렸어요.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놓아버린 거예요. 게임에 빠져들어 버렸고 당당하게 공부 안 할 거라고 그냥 해버렸고 그거는 내 개인의 선택이야. 항상 부모님의 강요 아니야. 공부하지 말라는 부모 없어. 내가 안 한 거야.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에는 성적이 포함되면 안 돼. 네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애들은 노력 안 하고 나중에 시험 대충 쳤는데 결과 당연히 안 좋지. 결과를 니들이 책임져야 돼. 결과를. 너 왜 못 쳤어 하면서 너 왜 시험 말아먹었니? 왜 말아먹었는지 모르는가? 공부를 안 하니까 말아먹었겠지. 근데 거기에서 방어하기 바쁘다고. 공격하기 바쁘고. 부모들은 자식을 공격하고 자식은 반항하고 방어하고. 이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금 만날 성적표와 네가 만날 미래로 네가 책임지는 거 맞아. 혼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네가 감내해야 될 대상이라고. 나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구나. 네가 이해해야 되는 현상이야. 그러면 잘하고 싶은가? 그거를 계속 떠올려 봐야 돼. 잘하고 싶으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을까? 시간 더 쓰면 되잖아. 그렇게 살다가 네가 만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또 생활하다가 대학도 네 수준으로 딱 가면 돼. 이거 집 옆에 대학이 있다면 가기 싫지? 예.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너는 지금 근데 가기 싫어해. 근데 수틀림 데 가야 돼. 상위 한 50% 정도 하면 갈 수 있을 거야. 절반 이상의 확률로 거기 가게 된다 이거지. 공부를 못하는 내가 집 옆에 대학이 있어. 그럼 그거 가야지. 뭐만 데 가겠냐. 버스 타면 데 갈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유학 시켜주겠냐 이거지. 버스 타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옆에 있는데 공부를 잘해야 유학을 시켜주지. 그거 자취도 하고 진짜 남자가 되는 거야. 내가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딱 가면 그것도 뭔가 뿌듯하고 더 어른 되는 건데 아니면 여기서 엄마 집에서 버스 타고 가야 돼. 집 옆에 학교가 있다는 게 무섭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더 무섭다. 공부 못하면 집을 떠나야 돼요.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다 높아. 근데 내가 서울 사람인데 공부를 못해. 내려가야 돼. 집을 떠나야 돼. 그러면 환호받으면서 떠나겠냐 욕먹으면서 떠나겠냐? 욕먹어요. 그렇지. 서울 애들은 독립을 욕먹으면서 해요. 니네가 아니면 욕을 먹겠네. 그치. 지방 사람들은 독립할 때 찬사를 받아. 이 아니 뒤늦게 열심히 하더만 드디어 서울 가네 하면서 막 칭찬받으면서 독립을 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욕먹으면서 독립을 해요. 니마 충청도면 버스 타고 다녀. 버스 타고 3시간 걸려서 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엄마 자취시켜주면 안 되냐 뭐 엄마들 또 욕을 해요. 그거 가놓고 뭐 자취? 우리는 칭찬받으면서 서울 갈 수 있어요. 좋은 거야. 요새 지방대 미달 사태 알죠? 미달. 다 서울 가고 사람이 없어요. 이 꼴등에도 갈 수 있어. 집 옆에 학교는 꼴등에도 갈 수 있어. 100명 중에 50등에도 가고 100명 중에 90등에도 가. 미달이야 미달. 쓰면 가. 쭉 게임만 하다가 갑자기 뭔가 마음을 잡은 계기가 있어요. 인스타 릴스를 보다가 공부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능이 없는 애들이 공부라도 하는 거라고 하니까 공부라도 해야겠구나 해서 게임 좀 내비두고 공부 시작했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네. 내가 거기서 하나 더 엎어줄게. 알겠지? 너희들은 학생이야. 학교 다니는 목적에 공부 놓으면 안 돼.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교과서에 그 내용을 때려 넣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인 거 알고 있냐? 네. 그럼 고등학교는 안 가도 된다는 소리야.
그럼 제일 중요한 내용이 고등학교에 있겠냐,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겠냐?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지. 그거 다 알아야 돼서 우리나라 사람이면 제발 알고 어른 되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거야. 그 왜 몰라도 되는데. 그거 알고 어른 되는 거랑 모르고 어른 되는 거는 약간 차이 있다. 어른 대 어른으로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 지식이 빠져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 중학교 내용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특히 과학, 사회, 역사, 국영수 말고, 국영수는 입시 성향이 좀 더 커요. 학습 능력 자체를 평가받는 게 국영수 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나머지 외울 게 많은 과목들 있잖아. 도덕도 마찬가지고 기가도 마찬가지고 네가 공부를 안 해버린 그거, 난 그게 더 심각해 보여요. 그 안에서 네가 익혔어야 되는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들 30점대 가지고는 공부했다고 말하면 안 돼. 국영수가 문제가 아니야, 알겠지? 그거 해야 돼. 나는 해야 된다고 믿어. 차라리 난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안 가도 된다는 사람이야. 고등학교 왜 가? 공부 싫어하고 못하는 내가 고등학교를 왜 가? 친구들 다 가니까 가는 거야, 니들 대부분. 특히 하위권들. 자기가 왜 고등학교 가는지도 몰라.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가야 되는 줄 안다고. 왜 가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은 데가. 지가 학교 가. 기능 익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어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다양한 진로 진학 목표가 있을 건데 거기에서 일반적인 루트를 선택하고 고등학교에 가는 거란 말이야. 되게 일반적인 루트. 남들 하는 거 다 하려고.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 아셔야 돼요, 중고등학생들아. 그리고 어른들도 내 아들이 왜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 들은 적 있냐? 공부 잘해야 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 네.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다고.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애들이. 이유가 없는데. 근데 공부장찐 채널에서 자주 강조하는 건데, 근데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를 또 너무 많이 설명해주면 그걸 공부 안 하는 이유로 쓰더라고. 초딩들, 중딩들은 어른들 말 반대하고 보거든. 안 해야 될 이유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단 말이야. 아빠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끄집어 내오면 진검승부가 생기는 거지. 썩은 이유를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해. 그리고 영웅들을 데리고 와요. 영웅들. 공부를 못했는데 성공한 사람들. 그 어째 성공 스토리를 그래 많이 알고 있는가. 대학 썩은 데 나왔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디서든 찾아서 와요. 공부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 아버지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거는 모르겠다. 그 길 간 대부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성공했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길 가서 성공한 그분은 성공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 영광을 나도 먹을 수 있을지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어른들이 깔아놓은 판은 이때가 지극히 평범한 판이야. 보통 사람도 그지 안 되는 길을 깔아놨다고. 부자 되는 길 아니야.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적당한 사람이랑 결혼해서 가정을 일구는 게 뭔 성공스러운 삶이냐. 평범한 삶이지. 근데 그 길에 특화된 게 부모님이 지금 너한테 시키고 싶은 공부란 말이야. 그 길에 특화된 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는 네 몫이긴 해. 내가 어떤 길을 갈지. 근데 일단은 엄마 아빠가 깔아놓은 판에서 지금 노는 거야. 그 판에서 벗어날지 말지는 네가 살아보면서 너의 더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돼. 방시혁은 아니야, 방시혁. 서울대 나왔어. 근데 음악하잖아. 전공 상관없이 자기가 좀 특출나면 그쪽으로 네가 선택해서 네가 책임 다지고 선택해서 가면 돼. 근데 아직까지는 안 돼.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네 삶을 책임질 만큼 괜찮은 가치 판단 못해 지금. 이 일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없잖아 지금. 네. 그랬을 때는 평범하게 일단은 가면서 많은 거 경험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마. 네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성찰하고 음미해야 돼.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맨날 돌이켜보고, 와 이거 하니까 행복하네 뭐 이런 것도 좀 기록을 좀 해보고. 어른 돼서 나는 산에 갈 때마다 행복해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 자연이. 그 자연에 있으면 돈 못 벌잖아. 그러면 내 진로 진학 목표를 아예 캠핑 회사, 등산 관련된 회사 이런 데로 좀 세팅을 하는 거지 그때는. 그러면 대학생 때부터 등산이나 캠핑 관련해 가지고 네가 특화를 시킬 수 있단 말이야. 대학교 기계공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주말마다 산에 가. 전공은 이쪽이 아닌데 캠핑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지. 엄마가 야 니는 왜 캠핑회사 다니고 있냐면 산이 너무 좋아. 한마디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기계공학 전공했다고 기계공학으로 먹고 살아야 되냐? 그거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가슴을 뛰게 하는 거를 어른 돼서 찾아라고 그런 거는. 진로 진학이 결정되면 동기부여에는 도움이 돼. 그건 동기부여밖에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결국 못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어릴 때 생긴 진로 진학 목표, 내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 어머니 아버지의 어린 시절 꿈이 지금 직업이었나 한번 여쭤봐. 아닐걸. 정말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거 생기면 아예 진학 목표를 거기로 세팅하고, 하고 싶은 거 안 생기면 일단 공부를 잘하길 바라요. 공부 잘해가지고 일단 남들이 가는 전공을 선택해. 또래가 많이 하고 싶은 거 전공을 선택해. 그런 전공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뽑아. 대학교에서 이따가 모집 정원을 봤을 때 정원이 많은 과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학교에서 미는 과야. 정원이 적은 과가 있으면 좀 특별한 과들이야. 나중에 진로 관련해서 좀 좁아도 상관없는 게 요새 대졸자들 같은 경우에 전공 무관으로 많이 뽑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대학교에서 찾아야 돼. 결국 찾아야 돼. 근데 대학교에서도 못 찾을 수 있어. 대부분 못 찾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남들 많이 하는 거야 그냥. 대학 가기 전에 내가 과 선택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라? 남들 많이 하는 과 가. 대학 가서도 못 찾지? 그럼 뭐 해라? 남들 많이 하는 거야 그냥. 그거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가슴이 설레는 막 그런 것들 만나. 그러면 그거 오래 준비해라. 괜히 시작했다가 굶어 죽는다. 먹고 사는 거 해결될 정도인지를 계속 봐야 돼. 날 설레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밥벌이가 안 되면 어떡할래? 그럼 아빠를 봐. 아빠가 부장가. 내가 이걸 밥벌이 해결 안 해도 내 노후가 보장될 정도인가를 아빠를 한번 봐. 아니다 싶으면 그거 일단 하면 안 돼. 근데 뭔가 돈이 좀 되는 것 같아.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주관적이면 안 돼. 객관적인 평가 받아야 되고. 밥벌이가 되는 것 같으면 그거 해도 돼. 당장 사표 쓰고 그거 시작해 그냥. 근데 그런 일을 만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게 돈이 되고 향후 전망도 괜찮을 때 과감하게 뛰어들어도 돼요. 진로 진학 목표는 그렇게 찾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돼. 진로 진학 목표가 없을 때는 남들 하는 거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인데 잘해. 그거 하면 돼. 퀴즈 낼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배지. 좀 버려야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잘하는 일 해야 돼. 내가 싫어하는 일인데 좀 잘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돼. 끌고 가야지. 해야 돼. 인간이 은근 잘하는 거 만나기 힘들어. 은근 힘들어. 내가 잘하는 걸 만나기가 힘들다고. 근데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좀 극혐이야. 좀 내가 하기 싫어. 내가 만약에 청소년 극혐하는 사람이라고 보자. 근데 잘하잖아. 그럼 해야 돼. 하다 보면 좋아진다. 지금 감정으로 같이 판단하지 마. 뭐든 좋다고 들이대지 말고 싫다고 안 하고 그 짓거리 하지 말고. 공부 싫어서 안 했다가 망했잖아 지금. 그거 안 돼. 싫은 거를 안 해야 되고 좋은 거를 해야 되는 세상 아니야 이거. 뭐든 내가 하는 걸 잘 해야 돼. 잘할 때까지 연습해야 되고. 그러면 세상이 알아준다. 하위권이라고 해서 집중을 잘 못할 거라고 쉽사리 예측을 했는데 집중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일상에 아무 문제 없다. 학습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고, 기초 역량은 네가 공부의 부재다 그냥. 공부 안 한 세월이 네 발목 잡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우리 학원 애들한테 이렇게 말해줘. 벌 받는 거다. 그동안 엄마한테 아빠한테 계기고 공부 안 했던 거 이제 벌 받는 거다라고.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참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나. 결국에는 하게 될 건데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지금 힘들게 해야 된단 말이야. 영어를 못하는데 큰 일조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애들을 잘 따라오는데 얘는 왜 못 따라오지가 전제가 돼버리면 애는 공부하기 싫어지거든요. 못 따라올 수도 있지. 내 남편이 반이나 썼겠는데. 좋게 봐주시고 아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에 따봉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고 알림 뜨면 봐주시고 카톡에 공유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웃어주시고 박수 보내주시고 많이 보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광고도 받게 해주시고 책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장